하루에 2만 건까지 늘리겠다고 몇 개월 전에 공언했지만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PCR 검사보다 훨씬 쉬운 마스크 배포조차 아베는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폭증하자 일본에서 감염자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의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PCR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9일 224명, 10일에는 243명, 11일에는 206명, 12일에도 206명이 감염되어 4일 연속으로 200명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7월 11일 일본의 총 신규 감염자는 386명이 되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국제적으로 망신살을 뻗친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쿄도는 지난 6월 말에 코로나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미국과 영국 대학에서 평가를 받기 위해 여러가지 데이터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과 영국 대학에서 도쿄가 바보 취급을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된 것이죠. 더군다나 아베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코로나 치료제인 아비간마저도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 드러나 일본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일본 매체 JB 프레스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대학에서 바보라고 불린 도쿄라는 상당히 충격적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6월 말 도쿄가 코로나 대책 회의를 열고 재검토를 진행해 새로운 항목을 정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염 상황이라 의료 체제를 전문가에게 분석받고 도쿄도가 평가해 주의를 환기할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으로 7월 1일부터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쿄도는 글로벌 AI 윤리 컨소시엄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평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글로벌 AI 윤리 컨소시엄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과 뉴욕 대학,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등 세계의 지도적 전문 연구기관 12개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죠. 그런데 도쿄도가 제공한 데이터에 대해 글로벌 AI 윤리 컨소시엄에서는 의미가 없다, 이해 불가능이라고 충격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데이터는 도쿄에서 발생한 새로운 감염자 수,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의 수, 그 증가 비율, 입원 환자의 수 등 감염 상황과 의료 체계를 나타내는 7개 항목을 비상사태 선언 기간 중에 나온 최대치와 비교한 데이터였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AI 윤리 컨소시엄이 이해 불가능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도쿄가 제시한 데이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온라인으로 정확하게 집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현재도 일본은 최적화 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작성한 자료를 팩스로 전송해 집계하는 정말 후진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경제대국 3위라고 하면서 컴퓨터는 활용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서 팩스로 전송하다 보니 당연히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책임 소재가 매우 불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노골적으로 담합해 통계조차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기사에서는 이번 데이터가 객관성마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데이터를 수집할 의미가 없는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기사에서는 일본은 현재 지식 집약형 글로벌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부족의 장로 회의에나 있을 법한 형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도쿄도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윤리 컨소시엄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해 불가능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도쿄도는 국제적으로 망신살을 뻗친 것이죠. 도쿄에서 발생한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 9일 일본 매체 문춘 온라인에 따르면 120년 전통을 가진 도쿄 여자의과대학병원에 간호사 400명이 퇴직을 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폭증하자 간호사들은 매일 출근에 위험에 떨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쿄 여자대학병원이 재정이 악화됐다는 핑계로 의료진들의 월급을 줄인 것이죠. 심지어 얼마 전 여름 보너스마저 지급되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서 간호사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업무량은 몇 배나 많아졌는데 들어오는 급여가 줄어들게 된다면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도쿄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쿄여자의과대학병원의 상황을 확인해보면 코로나 환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량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생소한 보호복을 입어야 했고 일반 병동의 2배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입원 환자들까지도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했기에 업무량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로 인해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방호복 때문에 불편함은 기본이었고 체온이 급격히 상승해 장시간 호흡하기도 어려워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감봉이었습니다. 도쿄여자대학병원에서는 모든 간호사에게 특별수당과 위험수당 등의 지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한 달에 이틀을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강제휴식이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간호사에게는 전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종의 꼼수였던 것이죠. 이는 병원 측에서 사실상 감봉하기 위한 조치로 휴식 중에는 간호사의 임금이 60%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을 더욱 공경에 처하게 한 것은 매년 6월에 입금되었던 여름 보너스의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었던 간호사들의 분노와 비통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2,000명의 간호사 중에서 400명 이상이 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사실 일본 정부는 의료진들에 대한 위로금으로 1인당 최대 20만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병원으로 들어간 뒤에 개인에게 지급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물론 병원 측은 8월에 수당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료진들은 20만엔도 병원 측에서 안 주는 것 아니냐며 의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병원 측의 태도였습니다. 병원 측은 재정이 열악하다고 호소하면서 간호사의 보너스를 전액 삭감했는데 병원의 이사장실은 무려 6억엔, 원화로 67억 원의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우가 열악하니 도쿄의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일본이네요. 또한 아베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아비간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아베는 지난 5월 기자회견에서 아비간에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면 5월 중에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5월에 반드시 승인할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을 질질 끄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일본의 다수 언론들이 아비간은 코로나 치료제로 명확한 효과가 없다는 뉴스를 보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NHK 기사를 확인해보면 후지타 의대 등은 올해 3월부터 아비간을 경증과 무증상 입원 환자 88명에게 투여해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임상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 온라인 회견에서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첫 번째는 첫날부터 최장 10일간 아비간을 투여하는 그룹과 두 번째는 최초 5일간 투여하지 않고 입원 후 6일째부터 아비간을 투여하는 그룹을 비교해 조사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첫날부터 투여한 그룹에서 6일째까지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환자는 66.7%였지만 5일간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환자는 56.1%였습니다. 또한 열이 내릴 때까지 걸린 평균 일수는 첫날부터 투여하면 2.1일이었으며 5일간 투여하지 않은 경우는 3.2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첫날부터 투여하는 것이 바이러스가 없어지거나 열이 내리기 쉬운 경향이 나타나긴 했지만 통계적으로 명확한 유효성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아비간은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까지 가지고 있기에 더욱 심각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본의 후생 노동성은 이번 결과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와 코로나 치료제 승인을 신청할지 여부는 제약회사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신청할 경우에 재심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비간을 개발한 후지필름은 후지타 의과대학의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도 계속해서 임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비간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일본 의료진들이 밝혔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상황이죠. 한편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지난 7월 10일 당초 8월에 시작 예정이었던 고토 여행 캠페인을 7월 22일로 앞당겨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의 감염자 수가 폭증하고 일본 의료진들마저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와 정반대의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일본의 관광 관련 업계, 즉 호텔이나 요관 등이 코로나로 도산이 잇따르는 등 일본의 지방 관광지는 어디에나 공경에 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름 여행 시즌을 앞두고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가 고토 여행 캠페인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서 이 모든 정책이 이권과 관련된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정부의 정책은 코로나 감염 저지가 아니라 코로나 감염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일본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정말 일본인들마저 한탄할 정도로 일본의 무능함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UN 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국제관광은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0년 이래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 1777조 원에 달하던 글로벌 관광 수입은 올해 685조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노동 집약적인 관광산업의 특성상 1억 개 이상의 관광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는 나라 중 하나는 일본입니다. 일본을 방문했던 한국인은 2018년까지 753만 명으로 급증했다가 작년 불매운동 여파로 558만 명으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신만만했던 이유는 연간 3,188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월 평균으로 따지면 265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매달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방일 외국인 소비 규모만 4조 8천억 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인이 일본을 찾아 소비한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4년간 한국인이 일본에서 쓴 돈은 18조 원인 반면 일본인은 한국에서 6조 원 정도를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도쿄올림픽 등으로 4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8조 엔을 쓰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4월 2,900명, 5월에는 1,700명 입국이라는 충격적 수치를 기록하며 99.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외국인 관광 소비가 반년간 33조 5천억 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관광객 감소가 일본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호텔 가동률이 20%가 넘는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객실 단가도 전년 대비 47.5% 감소해 거의 도산 직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5월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은 183명으로 객실 가동률도 6.5%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은 7월과 8월 올림픽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해 숙박 매출이 2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는데, 이를 노린 신규 건설 투자가 많았지만 최악의 타이밍에 코로나가 확산됐다고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확산 그래프를 보면 최근 한국의 7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에서의 취업자가 79만 명이 줄어드는 타격을 입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했던 내국인 관광 활성화도 홍수와 지진 등이 겹치며 한층 꼬이는 상황입니다. 일본인들은 전년도 내국 관광 소비에 22조 엔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행 계획이 없다는 사람이 58%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고토 캠페인을 진행해 국내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는 것이 총 사업비가 1조 6,700억 엔인데 직접 혜택이 없는 사무 위탁비가 3천억 엔이나 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세금 낭비라고 강하게 추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고토 캠페인을 7월 22일로 앞당겨서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일본인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사에는 몇 시간 만에 5,800건이 넘는 댓글이 달리고 있으며, 도쿄가 현재 코로나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지방으로 퍼지라는 것이라며 당연히 해당 캠페인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사실 일본은 6월에 베트남과 태국 등 4개국의 입국 제한 완화 방침을 밝혔는데, 한국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재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급해진 일본은 이달 중순부터 한국 등과 출입국 재개 협상을 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최근 입국 허용국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해외여행이 급감했지만 국내 여행 업계는 전화위복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7월과 8월 국내 숙소 예약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9%가 증가했고 등산 트레킹 상품 판매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6월 국내선 항공도 1만 1,800편이 이용돼 지난해의 88%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한국관광공사와 철도공사가 지역관광 활성화 협약을 맺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 나선 상태입니다. 사실 그동안 여행으로 인한 확산 우려도 있었지만 시민의식이 발달해 이로 인한 확산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긍정적인 건 5월 여행수지 적자가 전년 7억 6천만 달러에서 올해 1억 6천만 달러로 큰 폭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이는 일본으로 출국한 사람이 전년 60만 명대에서 200명대로 급감한 것도 주요한 원인입니다. 반면 일본은 여행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하며 5월 서비스 수지가 1조 원 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희망도 꿈도 사라진 일본,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한국.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